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설레는 사람을 만났어요. 첫 데이트는 웃음꽃이 피고 메시지도 따뜻하게 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답장이 1시간만 늦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끝없이 맴돌아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가 너무 다가오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져서 일부러 연락을 미루거나 거리를 두게 되나요?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국의 20세, 35세 미혼 남녀 중 68%가 연애, 스트레스를 인생 최대 고민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수치는 연애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대와 30대의 연애 스트레스 통계를 보면 연애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이유로 20대는 경제적 부담을, 30대는 이성을 만날 기회 부족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여가 활동이 많아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연애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개인의 삶과 커리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죠. 30대의 경우 이상적인 상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연애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연애와 결혼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가치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트렌드가 강해졌습니다. 20대는 연애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지며 감정 소모를 싫어하고 효율적인 데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적은 썸을 선호하는 현상도 두드러지죠. 하지만 썸만 타다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기도 합니다. 30대는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30대 후반의 경우 우연한 만남과 함께 데이팅 앱이 중요한 연애 상대를 찾는 경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연애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연애 스트레스 요인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은 30대에 여성은 20대에 스트레스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어릴 때 형성된 애착 유형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충분히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따뜻한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자, 편안하게 앉아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애착 이론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950년대 영국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아기가 엄마나 주 양육자와 맺는 초기 관계가 평생 동안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청사진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초기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후 메리 에인스워스가 이상한 상황 실험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엄마가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아기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놀랍게도 4가지 뚜렷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그대로 성인이 되어 연애할 때 나타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그 4가지 유형을 하나씩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유형은 안정형이에요. 전체 성인의 55에서 60%가 여기에 속합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가 언제나 일관되게 너는 안전해,
언제든 내가 돌아올게라고 안심시켜준 덕분에 생긴 유형이죠. 이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애에서는 싸움이 생겨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상대가 바빠서 연락이 늦어도 일이 많았구나 하며 여유롭게 이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함께 있는 시간도 행복해요.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압니다. 안정형 사람을 만나면 연애가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할 수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언제나 안전한 느낌을 주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불안형입니다. 약 18에서 20% 정도예요. 어린 시절 양육자의 사랑이 하루는 뜨겁다가 다음 날은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가치를 상대의 사랑과 관심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연애할 때 상대가 카톡을 3시간 동안 안 읽으면 바로 전화가 걸려가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나랑 있는 게 싫은 거야?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작은 다툼에도 우리 이제 끝나는 거야? 하며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해라는 말을 100번이라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들에게 연애는 끊임없이 상대의 애정을 갈구하고 확인받는 과정이며 자신보다 상대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은 강렬하지만 불안도 강렬해서 연애 전체가 끝없는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약 20에서 25%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라는 강한 방어 기제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에서는 우리 좀 거리 두자, 요즘 좀 바빠서가 입에 붙고, 상대가 감정을 진심으로 쏟아내면 답답해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때로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진짜 가까워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연애가 시작돼도 깊은 연결까지 가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혼란형입니다. 약 5에서 10%로 숫자는 적지만 아픔은 제일 커요. 어린 시절 양육자가 때로는 따뜻한 보호자였지만 때로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은 가까워지면 위험하다와 그래도 사랑받고 싶다는 두 마음이 동시에 충돌합니다. 이들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에서는 오늘은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며 엄청 달라붙었다가 다음날 갑자기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차갑게 돌아서요.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 기복으로 인해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도 혼란스러워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도 스스로 패턴을 반복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형에게 연애는 매일이 전쟁 같은 피곤한 여정이에요. 이제 가장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입니다. 불안형은 더 가까워져 주세요라고 애원하고 회피형은 더 떨어져 주세요라고 밀어내죠. 이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격자 마이너스 도망자 패턴입니다. 불안형이 더 붙잡으려고 하면 회피형은 더 멀어지고 결국 둘 다 지쳐서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끝없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애착 유형을 빠르게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6문항을 읽어드릴게요. 각 문항에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첫 번째, 연인이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서 여러 번 연락하게 된다. 두 번째, 상대가 너무 가까이 오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세 번째, 싸우면 바로 헤어지자고 생각한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와 있는 시간보다 더 편안하다. 다섯 번째, 사랑받는다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다. 여섯 번째, 가까워지려 할수록 두려워서 밀어내게 된다. 점수가 1번과 5번에 높게 나왔다면 불안형, 2번, 4번, 6번에 높게 나왔다면 회피형, 전체적으로 골고루 높다면 혼란형 가능성이 크고 전체 점수가 낮다면 안정형에 가깝습니다. 이간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현재 애착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 점수와 유형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애착 유형은 평생 바뀌지 않는 게 절대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으로 누구나 안정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첫째, 오늘처럼 자기 인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행동 패턴과 감정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안전한 관계에서 작은 친밀함을 연습해 보세요. 안정형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상담사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내면화의 작업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의 나에게 따뜻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넷째, 매일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30분만 참아보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애착 중심 치료나 EFT, 스키마 치료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는 순간 연애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내 유형은 형이에요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유형별로 맞춤 치유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요.